자, 이제 이 친윤이라는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전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전륜이란 게 뭘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나왔느냐?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 발로 MBC가 이걸 보도를 했습니다. 저희 이제 좀 전에 이야기했죠. MBC가 어떤 상황, 어떤 방송사고 어떤 상황인지. 근데 어떤 정말 정신 나간 이 대통령실 참모가 그것도 MBC하고 기자하고 통화하면서 아, 한동훈은 전륜이다. 아, 정말 기가 막힙니다. 거기다가 또 원희룡 후보는 창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이 창륜이라는 게 뭐냐면 윤 대통령을 창조했다. 그러니까 뭐 윤 대통령을 정권을 만들었다는 이런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점점 뭔가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절윤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 그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자 그러면 뭐 절연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그 연상시키는 그런 말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이거는 절대로 맞지가 않습니다. 네. 왜 맞지가 않냐면 제가 아는 한동훈 후보는 이제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친윤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땐 친윤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당대표 후보 중에 친윤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당대표로 나온 분들은 모두 다 그 국민의힘이 잘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되고 그다음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다음번에 정권 재창출이 되어야 한다. 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고 다른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당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친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만나본 적도 없고 한 번 만났죠, 제가. 네, 그때 여의도 토론할 연구원에서 때, 근무할 때.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자리에 그 한동훈 후보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친윤이냐 비윤이냐 반윤이냐. 제 생각에는 친윤이라고 할 것 같거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손가락이 5개가 있으면요. 이 손가락보다 이 손가락을 깨물면 더 아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애들 있지만 어떨 때는 이놈이 더 좀 안타깝고 어떨 때는 이놈이 더 이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후보가 4명이 나와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이 후보한테 좀 더 마음이 간다. 이 후보한테 좀 덜 간다.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손가락이 나는 저기 당신 손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과 당대표 후보들의 사이를 이렇게 버리고 그다음에 이간질하고 그런 것들이 그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그건 진짜로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가 나와서 방송에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한 거 쭉 들어보니까 제 생각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그렇죠. 했던 네.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무슨 비윤 반윤을 넘어가지고 절윤이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창윤은 그 뭡니까? 그건 좀 그러니까 이게 웃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발음도 좀 이상하고 무엇보다도 이거 하니까 저는 민주당 생각나요. 민주당에 뭐 아버지가 있다며. 뭐 아버지 어머니가 뭐 누구를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창윤이니까 그러면 누가 뭐 누구를 낳다 뭐 이겁니까? 저는 참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냥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네. 당대표 선거는 뭐냐? 경쟁이에요. 음흠. 당대표 선거는 전쟁이 아니고 네. 경쟁인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경쟁이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맷집도 키우고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뭐 이렇게 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다음에 제대로 전쟁할 때 그때 전쟁을 해야지 왜 지금 전쟁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걸 갖다가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지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다 그런 생각 듭니다. 참 자꾸 이렇게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서 마치 이제 대통령과의 거리를 뭔가 이제 어떤 뭐 좀 가늠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이게 있는데 저는 정말 이거는 좀 내부에서 너무 이게 갈라치기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원희룡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사 검사 하다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한 게 전부다. 한 전 위원장 당대표가 되는 것은 본인도 불행해지고 우리 모두가 정말 불행해지는 결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갈등 관리가 아니라 심판만 하던 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분법으로 선과 악으로 싸우기만 하고 말싸움만 하던 수사검사가 그런 식으로 경험이 없는 정치를 가지고 곧바로 당대표하고 곧바로 대통령 한다? 우리 국민이 지혜롭고 경험이 더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걸 듣던 사회자가요.
깜짝 놀랐던 모양이에요. 마치 누구를 겨냥하느냐, 윤 대통령을 겨냥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 아니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 윤 대통령도 수사검사하다가 대통령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사회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오늘보가 그건 국민이 불러내고 하늘이 만들었고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어준 것이다. 국민의힘은 우리가 부족해서 자체에서 탄핵의 상처를 다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모셔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요 좀 그렇습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일단 수사검사하다가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법무부 장관 된 게 전부다?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맞는 말 같은데요. 네. 검사하다가 법무부 장관 된 게 거의 전부죠. 그 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한 100일 정도. 그렇죠. 했나?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법무부 장관이 네. 어떤 자리입니까?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냐면요. 네. 추미애 그 의원이 법무부 장관 하기 전에 뭐 했습니까? 당 대표였죠. 여당 대표였잖아요. 네. 여당 대표하고 그 전에 또 뭐 했습니까? 국회의원 여러 번 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에 맞지 않는 법무부 장관. 아니 어떻게 여당 대표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합니까? 저는 그거는 격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왜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했는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당내 국가 의전 서열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여당 대표가 뭐 한 7, 8위 이 정도 될 맞습니다. 거고요. 8등 돼도 되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은 20등 넘어가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떻게든 법무부 장관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법무부 장관을 해야 그래야 쉽게 말하면 국회로 따지면 법사위원장이죠. 네네. 그리고 법사위원장은 똑같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똑같이 봅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에 추미애 전에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 누굽니까? 박범계잖아요. 박범계죠. 박범계 의원도 뭐 판사 출신의 국회의원 여러 번 하고 그랬는데 법무부 장관 얼마나 하고 싶어 했습니까? 그다음에 그 전에 박범계 전에 법무부 장관 한 사람 누굽니까? 조국이잖아요. 네. 조국은 뭐 했던 사람입니까? 교수만 하다가 그러다가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 한 다음에 지금 대통령 후보 된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무부 장관은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 장관하고 또 뭘 더 해야 그래야지 뭐 이게 그 정치인으로서 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전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예컨대 뭐 한동훈 후보가 어떤 정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대선을 꿈꾸고 대권에 대해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네. 여당 대표보다 더 정확한 그 자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러니까 추미애랑 거꾸로네요. 맞아요. 추미애는 여당 대표하고 법무부 장관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한동훈 후보는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 대표하고 그러면 그 정도 커리어면은 훌륭하고 충분하지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한 건가? 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원희룡 후보가 사실 한동훈 후보의 어떤 경험 문제, 그다음에 정치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들 이걸 이제 지적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윤 대통령을 지금 비판해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연출되어 버린 겁니다. 본인은 특히 이제 지금 대내외적으로 친윤 후보로 알려져 있고, 뭐 본인은 이제 창윤이라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 뭐 창윤이다 이렇게 창윤이라고 그러는데 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돌려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사실은 윤 대통령을 뭐 사실은 쓰리쿠션으로 비판하는 뭐 이런 지점인데 이건 누워서 침뱉기 아닌가요?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게 그럼 국민들이 그래 저쪽 민주당에서 바로 맞네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하면 결국은 본인들의 지금 얼굴에다 침 뱉는 거지 이게 지금 과연 비판이라고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만약에 그 원희룡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요 신화적인 존재예요. 네네. 학력고사 수석에다가 네. 사법시험 수석에다가 네. 또 검사했죠 여기도. 보통 검사가 아니에요. 네. 그 대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법연수원에서 그런데 사법연수원 수석하는 거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네네. 거거든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 진짜 어려운 건데 그 원희룡 후보는 사법연수원 수료할 때도 5등인가 했대요. 근데 이제 뭐 나이 먹고 뭐 시험 됐다 뭐 난 뭐 별로 이런 생각이 없는데도 그렇게 머리가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러한 분인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허술한 이야기를 하나 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윤석열 정권 1기 내각에서 장관이 몇 명 있었습니까? 우르르 많았잖아요. 네. 장관 기억나는 장관이 있습니까? 기재부 장관 누구였는지 기억합니까? 네.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억에 1기 내각에서 기억나는 장관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한동훈하고 원희룡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대학교 10년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아 좋다. 아, 한동훈 훌륭하고 뛰어나고 뭐 여러 가지 그거 있어. 근데 내가 더 나.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여당 대표하는 게 훨씬 더 나. 이러이러한 근거로 아 그 좋은 머리로 왜 그 이야기를 못 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 유권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아 맞구나. 그러면은 한동훈 아직 좀 젊고 그러니까 원희룡이 먼저 당대표하는 게 좋겠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야지 왜 얼토당토하는 희한한 이야기로 상대방을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가. 그러면 오히려 본인만 더 우스워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어벤져스가요. 이거 이제 경선을 시작하면서 웬만하면 이제 이 뭐 후보들 서로 어떤 비판하는 거는 정말 자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나중에 함께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후보들 각자가 다 정말 장점들이 있는 후보들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이거를 비판해서 어떤 우리 내부의 어떤 갈라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저나 지원님이나 우리 정영 변호사님이나 서정욱 변호사나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제 오늘을 이거는 조금 이게 수위를 이게 넘어서고 있고 브레이크를 좀 걸어야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우리 지적을 했지만 이게 마치 이제 대통령실에서 출발해서 지금 아마 대통령실의 내부에서 이거 누가 이야기했는지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어제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그렇고 비서실장도 그렇고 지금 참모들에 일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방송사에 MBC에다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전륜이다. 그리고 또 제가 오늘 또 들으니까 제가 몇 번 지적을 해본 분들이 있죠. 그 예전에 이제 양정철 문제 뭐 있었을 때 일부 대통령실의 좀 참모들 중에서 그 사실 맞다.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그 참모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양반이 보니까 기자들한테 또 비슷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압니다. 제가 누가 이야기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 밝힐 뿐이지 누가 이야기했는지 대충 다 기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를 대통령실이 뭔가 정말 이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방식으로 어떤 서로 갈라치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후보들 간의 경쟁이 뭔가 어떤 앞으로 당을 위해서 뭔가 이런 정말 이 대통령 지지율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 더 향상시키고 또 보수 당으로서 정말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이 방침들을 내는 것이 저는 기본인데 자꾸 상대방이 윤 대통령하고 지금 갈라졌어 헤어질 거야 뭐 탈당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어떤 초반부터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사실은 표를 얻기는 좋은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진짜 정말 국민의힘이 선거 참패 이후에 뭔가 새롭게 하겠다는 어떤 의지와 의기를 모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갈라지자는 그런 선거운동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민주당 쪽 패널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 네. 같아요. 지금 대통령 너무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잘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침소봉대해가지고 요걸 갖다 이만큼 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내가 봐도 답답한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잘하는 게 훨씬 더 많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비교를 해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비교를 갖다가 해봐라. 네. 어느 게 더 낫느냐. 그런 이야기를 딱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민주당 쪽 패널이라고 하면은 원희룡 후보 이야기를 갖다가 할 것 같아요. 아니 원희룡 후보의 윤심이 담겼다며. 그런데 윤심이 담긴 원희룡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으로 직행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원희룡의 이야기가 아니고 대통령의 자백 아니냐. 그런 이야기 할 수 논리적인 비약이 있지만 네네. 그런 식으로 싹 이야기하면 그냥 어리버리한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네 혹 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희룡 후보가 조금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좋은 머리로 좀 잘 해명을 갖다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요. 지금 보니까 오늘 한동훈 후보가 대구에 내려갔는데 뭐 홍준표 시장만 안 만난 거는 제가 뭐 이해하겠습니다. 뭐 만나봐야 소용은 없지만, 근데 또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금 뭐 안 만난다. 뭐 오늘 뭐 행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에이펙을 지금 경주에 유치했는데 관련된 행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면담도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는 아마 지구당 각 지역 당협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아마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식으로 가고, 또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됐던 그 어떤 선거 캠프에서 이제 그 현역 의원들 뭐 보좌진들 보내는 거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이제 또 문제를 삼겠다 뭐 이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또 있고. 어쨌건 이게 지금 자치단체 장도를 그렇고 뭔가 이제 자꾸 또 이제 뭐 이 합종 연행 이야기가 좀 서서히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나연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지금 뭐 발끈하는데, 지금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지금 후보들 간의 어떤 합종 연행 이야기, 또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한 이제 공세와 그다음에 이제 갈라치기 이런 게 심각한 것인데요. 지금 미디어 토마토라는 데서 지금 여론조사 한 게 나온 데 보면요. 일단 전체 국민에서는 뭐 32.4%,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의 여론조사 나오는 거 한번 감독님 한번 띄워줄까요? 거기 보니까요. 국민의힘은 60.2%,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60.2%, 원희룡 후보가 14.1%, 그다음에 나경원 후보도 똑같은 동률입니다. 14.1%, 윤상현 후보는 2.3%,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걸 보면 지금 한동훈 후보라든지 다른 후보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난 다음에 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거나 조금 한동훈 후보가 상승하고 있는 뭐 네네. 그러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거를 지금 좀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 뭔가 좀 센 지금 이야기들을 앞다퉈서 하면서 이런 지금 뭐 창륜, 전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진짜 창윤이란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이좀 어감이 너무너무 안 좋아요. 이게 좋다. 뭡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일요일에 1, 2, 3 해가지고 시간별로 네. 1시, 2시, 3시 해가지고 음. 세 후보가 나와서 딱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저는 오히려 1시, 2시, 3시 딱 하니까 쫙 비교가 됐던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순직해병 특검 이야기 딱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저 한동훈 후보가 왜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이 당대표 선거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곰곰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긴 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 여론조사하면 영향이 있을 줄 알았어요. 좀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그냥 언뜻 느끼기에는 네네. 보수층에서 좀 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래서 그죠? 저는 웬만큼 상당히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전체 국민 여론조사 그거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제가 막 계산을 갖다 해봤어요. 다 더해봤더니 한동훈은 32.4로 나와 있는데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다 합치니까 32.1이에요. 아. 셋을 다 합쳐도 한동훈하고 거의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오히려 더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 벌어지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뭐 다른 데서 이야기한 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나는 그 표 계산보다도 소신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순직해병 특검 이 특검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전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나경원 전 대표도 그렇고 원내대표 하셨으니까 윤상현 의원님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화두에 대해서 이건 이러이러하고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대안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그래야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를 갖다 지지하려고 했는데 아 원희룡이 더 낫겠네. 이런 식으로 이거 갖다가 가져와야지 무조건 상대방을 갖다 깎아내리면 그러면 되겠는가. 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원희룡 후보의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레드팀이었거든요. 레드팀이었죠. 네. 레드팀 원팀을 갖다가 만들고 레드팀을 갖다가 가동시켜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갖다가 하겠다. 그런데 쓴소리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분의 태도가 지금 쓴소리를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되다가는 네. 오히려 지금 조금 문제가 더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각 언론사의 인터뷰를 지금 각 후보들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실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한동훈 위원장 후보가 동시에 오늘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재밌었던 대목이 있습니다.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친윤 진영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가 거야 폭주에 싸울 때 몸을 사리더니 내부 공격할 때는 겉모술수가 난무한다. 아껴뒀다가 거야에 맞서는 데 쓰자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하나하나 그렇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총선 때 원톱으로만 뛴다고 비난하면서 내가 함께 거야에 맞서 싸우자고 하면 도와주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 시절 최일선에 싸울 때도 몸을 사리며 잘 나서지 않았다. 내부 공격을 할 때 대단히 잘 싸워서 이번에 좀 놀랐다. 이렇게 잘 싸우는 전력이 있으니 당대표가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해볼만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이제 가늠을 했는데요. 네네. 참 제가 느끼는 것도 똑같습니다. 지금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지금 언론사에서요, 방송사에서 이런 데서 무슨 현안 토론회를 하려고 그럽니다. 현안 토론회를 이렇게 뭐 하려고 패널들을 찾습니다. 현역 의원들 중에서 민주당은 꽤 있어요. 있는데 국민의힘은 없습니다. 나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페이스북이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 소통 수단을 통해서 이재명을 비판한다든지 민주당을 어떤 정책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 거의 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제가 그리고 최근에 영남 쪽 의원들 몇 분을 만났더니 제가 뭐 선거 때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심각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참 뒤통수를 잡고 쓰러질 뻔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전혀 이 문제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은요, 어디 저희 같은 뭐 이게 TV 토론 프로 나와서 논쟁할 수 있는 수준을 찾는 사람도 지금 드뭅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당내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냥 뭐 다들 뭐 뭐니 막 다들 한마디씩 입이 뚫려갖고 한마디씩 해요. 저 이 모습 보면서 야, 이분들은 진짜 이 상대방하고 적과 싸우는 데는 그냥 가서 그냥 애완견처럼 그냥 있고 내부에 있는 사람하고 싸울 때는 거의 뭐 세퍼트 같은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내부 싸움에만 굉장히 단련돼 있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는 이 모습 자체가 보면 이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내부의 권력 투쟁, 내부의 공천 투쟁 그것만 하면 4년은 괜찮으니까. 네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다 입 다물고 있어요. 다 지역에 내려가 있어요. 하나도 누가 공격에 나서지 않습니다. 방송사에 저한테 그래요. 의원님, 저 국민의힘 혹시 의원들 중에서 이런 것 좀 할 수 있는 의원들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좀 추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런 지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학 갈 때 수포자가 대학을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그 총선에서 수포당이 어떻게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권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 경쟁력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느냐? 서울하고 경기하고 이 수도권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 제가 진짜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 후보들이 여러 명 있어요. 네. 아 저런 친구들이 저런 그 선배나 이런 그런 분들이 이번에 당선됐으면 정말로 잘했을 텐데 네. 그 굉장히 아깝게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진짜 아까운 사람들은 또 아깝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당의 체질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뭔가 당을 전투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어떤 리더가 좀 더 전투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대청도 갔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전쟁터에 지금 야당하고 뭐 국회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사퇴한다 그러고 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있고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더군다나 뭐 다들 의원들의 관심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내부 투쟁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이분들이요 연판장 쓰는 데는 아주 속도가 빨라요. 제가요 진짜 이 비화를 하나 공개해 드리면 지난 총선 때 말입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그만두라고 비서실장을 통해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용호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 한다고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네네. 막판에 취소된 적이 있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 30명이 또 연판장을 돌렸습니다. 연판장을 돌려서 그걸 또 발표하려고 그랬어요. 네네. 한동훈 물러가라. 어. 아니 선거 중에 지금 장수한테 말해서 내려와. 지금 적진 향해서 돌격 앞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일부에서 뜯어 말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자회견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네. 참 이걸 보면요 도대체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물론 대통령 화가 났다고 뭐 저는 뭐 보입니다만 그것도 부적절하지만 아니 아무리 그렇지만 총선 때 지금 적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연판장 돌려갖고 지금 전부 다 내려오라고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진짜. 아니 저는 어질어질한 게 예. 만약에 그래가지고 지금 딱 8석만 더 뺏겼으면 네 그러면 200석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만 해도 지금 뭐 얼마나 지금 다 어디로 통과해요 그냥 다 통과. 예.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셔가지고 그나마 간신히 맡고 있는데 네. 8석만 빠졌으면 그런데 저는 진짜로 그 출구조사 딱 나왔을 때 뭐 93석 막 80 몇 석 막 이랬잖아요. 네. 그거 보고 진짜로 너무너무 충격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유,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진짜 그나마 이제 110석 정도까지 갔다가 2석 빠져서 네. 108석으로 마무리된 게 너무 감사할 정도로 진짜 제가 처음에 출구조사 보고 놀래가지고 만약에 100석 그 이하가 됐었으면 누가 아유. 가장 큰 타격을 갖다 입습니까? 네. 그거 누가 제일 큰 타격을 입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가장 큰 타격을 입으시잖아요. 대통령 지금 탄핵 들어갔을 겁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탄핵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권한 정지돼요. 네. 그러면 총리가 지금 대통령 역할 대신하고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런 거 협박을 갖다가 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만약에 진짜 200석이 넘어갔다. 그러면 대통령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을 갖다 딱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뒤통수 빵 쳐가지고 탄핵을 갖다가 통과시켰을 거예요. 소추를. 그럼 헌법재판소 결정 나올 때까지 누가 대통령 직무대행합니까? 총리가 직무대행하잖아요. 아니 박영선 의원을 지금 총리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랬었나요? 아니 박영선 양정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발로. 그러니까, 그러면 야. 박영선을 총리를 시켰으면 네네. 시켜놓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 탄핵하면 네. 그 누가 대행을 합니까?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다가는 결정 늦추라고. 네. 그냥 좀 한 1년 2년 늦추라고. 그러면서 뭐 개헌 임기 단축 개헌 같은 거 하는 걸로 권한대행 보고 그거 준비하라고 딱 하면 그러면은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뻔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 생각은 진짜 꿈에도 하지 못했었는데요.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니까 야 그럼 우리나라가 박영선 정권이 권한대행을 바뀌는 거예요. 모시고 있는 걸로 야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뭐 누군지 말 안 해도 뻔하겠네. 아니 저는 그래서 처음에 그 박영선 총리, 그다음에 양정철 비서실장 이야기 나왔을 때, 네네. 전 제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 어쨌거나 이 양정철이라는 인물은 아마 특히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 지금 부정선거 주도했다고 하는 핵심 2인방 그 주장하는 분이 바로 이 양정철과 이근영입니다. 바로 그 타켓이에요. 그다음 박영선 누굽니까? 민주당이 했잖아요. 만약 그래서 그거 대통령실에서 밀어붙여 갖고 만약에 총리가 돼 보십시오. 총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 보십시오. 그러면 박영선이 그냥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예? 그러면 그냥 정권 그냥 홀라당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네네. 예? 어떻게 그런 발상들을 할 수가 있어요? 발상들을. 음. 그거를 그냥 그렇게 기자들한테 언론에 흘려갖고 이렇게 보도가 되게 하고 어떤 놈은 그게 맞다라고까지 이야기를 지 실명을 걸고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참모가 있는 여전히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도 근무하고 있어요. 또 지금까지도 여전히 기교만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저희들하고 매일 이렇게 뭐 소통하지만 이게 도대체 이 어떤 정치적 상황을 제대로 지금 판단하는 사람의 이야기인가? 이게 진짜 국민들이 그렇게 어렵게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대통령실 참모들이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정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가 이 국민의힘 의원들 뭐 꽤 만나는데 근데 보면요. 여러분들 제일 그래서 이런 거 보시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고 막 매일 하지 않습니까? 되게 담 쌓고 사는 선수들이 많아요. 의원들이. 아니 뭐 편해요. 그냥 매일 지역구 내려가고 뭐 지역구 가면 그냥 아이고 의원님 오셨어요. 그냥 행사 참석하고 한마디 하고 박수 치고 끝. 이런 지금 형국입니다. 아무도 긴장감이 없어요. 우리만 지만 속 타 죽겠는데 이렇게 지금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정말 지지를 받고 해야 속 타 죽겠는데 전혀 지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정말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어디 MBC 기자한테 전화해갖고 무슨 전륜이야. 제가 반드시 이 문제는 내부에서 찾아내서 어떤 놈이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MBC 기자한테 이야기했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네네. 이거는 정말 내부의 간첩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당 대표는요. 네. 제가 봤을 때 일당백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당 대표는 당 대표가 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일당백 역할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한테 밀려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흘러갈지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좀 흥분해서 심하게 이야기를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